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3기 신도시 청약 관련해서 예상 커트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 아마 최초로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 공급 중에 다자녀입니다. 다자녀. 자, 오늘은 바로 하남과 관련된 공공분양 다자녀 예상 커트라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나하고는 다자녀하고는 상관없다, 네, 이런 분들은 모릅니다. 얘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많이 봐주셔야 되고, 이번에 3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 부동산 공부는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 닥쳐가지고 하면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법과 정책과 아주 흐름과 복잡하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는 분만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자녀 특별공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미사 강명도시가 이쪽에 있고요. 이제 그 하남시청 쪽이 이쪽이죠. 이제 5호선이 올해 연말까지 이제 하남시청 근접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자, 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산 신도시가 있는 하남시나 하남시 주민들은 무조건 이 하남시청과 하남교산을 지나서 가밀지구로 지나서 이 3호선과 5급역과 연결하는 이 전철 3호선 연장선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 그동안 뭐 경전철 비슷한 그런 거 송파랑 잠실 쪽으로 빠지는 뭐 그런 걸 정부에서 추진했는데, 그것보다는 3호선 연장이 훨씬 더 사업성이 높고, 또 사업성이 높다기보다는 사실상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남권으로 주파하는 일자리가 많은 바로 이 3호선이 그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경전철이 연결돼서 한번 갈아타고 거는 집값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이 교산 신도시가 있고, 자, 가밀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위도신대시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을 분석을 할지. 바로 이 가밀지구가 있는 스윗시티 비욘블록에 대한 다자녀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100점 만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민간 분양의 일반 공급의 가점은 84점 만점이고, 또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13점 만점이고, 뭐 이런 점수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 다자녀 특별 공급은 100점 만점입니다. 자, 이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상 커트라인이 어떤 식으로 해서 통과를 할 수 있을지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성년 자녀 수를 가지고 40점을 배정합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40점. 자, 이거는 이제 자녀 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합니다. 제가 뭐 입양할 계획이냐 이걸 되게 농담으로 알고 가볍게 받아들이는데, 입양아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면은 자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무슨 이렇게 뭐 비하하듯이 그런 발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입양아까지 포함한다고. 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한다. 미성년자, 성인은 안 된다. 3명일 때는 30점이에요. 4명일 때는 35점. 5명 이상일 때는 40점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 2명, 1명도 30점이지 않냐,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신 분이 간혹 있는데, 참 저는 이게 답답한 게 모든 게 세상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걸 또 우겨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제발 좀 합리적으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3명 이상이 다자녀 특별 공급에 해당된다. 2명, 1명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점이 주어져서 3명일 때, 잘 보세요. 3명만일 때 30점이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커트라인을 보시면, 자, 영유아 자녀 수에서 15점을 배정을 합니다. 자, 영유아는 태아, 입양아 포함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 현재 만 6세 미만, 그러니까 현재 뭐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 1명일 때는 5점, 2명일 때는 10점, 3명 이상일 때는 15점. 자, 여기서도 자녀가 총 3명이지만 바로 만 6세 미만이 2명이다. 그럼 10점이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계산하는지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게 안 된다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커트라인이 중요하죠. 커트라인이.
자, 세대 구성에서 5점을 줍니다. 3세대 위에 직계 존속과 비속이 3세대 사면 5점, 한부모 가정일 때는 5점입니다. 자, 공급 신청자와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합니다. 무주택자도 한 점. 그러니까 포함하면 무주택자도 한 점.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이 되지만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죠. 노부모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죠. 예,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3년 동안은 주민등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이 3년. 그랬을 때 5점. 자, 좋습니다. 이건 5점은 예를 들어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버려도 쿨하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한부모 가족은 5점. 공급 신청자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이상 경과된 자. 그러니까 5년 이상이라 경과된 걸 기준이 뭐냐?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죠? 여기에 됐을 때 5점 됩니다. 자, 무주택 기간을 보시면 무주택 기간 20점이 주어집니다. 자,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10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15점, 10년 이상은 20점인데 좋습니다. 여기도 20점이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7년이다 그러면 15점. 네, 5점은 버려도 된다. 예. 자,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 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되고, 자, 이 무주택 기간에서 직계 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점수가 5점이 추가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계 존속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거죠. 같은 세대로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꼭 무주택자여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따라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만점이 15점인데, 자,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5점,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10점, 10년 이상은 15점. 자, 좋습니다. 해당 시도에 5년만 살아도 10점이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 점수가 좋다 그러면 2년, 3년만 살아도 5점이니까 10점을 버릴 수 있다는 거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이 되는지, 공급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입니다. 시는,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전체에 해당 시도를 봅니다. 자, 인천에 사는데 서울에서 모집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예요. 수도권의 전체를 본다고 하잖아요.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에서 했을 때는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을 보는 거예요.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요. 된다는 거예요. 수도권을 전체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5점입니다. 10년 이상일 때 5점. 입주자의 저축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5점 버린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만점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은 점수는 버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입니다. 2명 안 되고요. 1명 안 됩니다. 청약통장 6개월 6회 이상, 6개월 동안에 6회 이상 부어야 되고, 자, 120%. 자, 120%라는 거는 소득 기준이죠,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자, 시군구에 속한 시도 또는 도의 50%고, 나머지 시도의 50%를 공급한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해요. 당해 지역, 그러니까 하남이면 하남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 공급을 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일시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경우, 동일시에는 자녀 수가 4명인 사람, 5명인 사람이 먼저 된다. 그래도 동일시에는 신청자의 연령만 우선, 고령자부터 한다. 이게 이제 1, 2, 3번입니다. 요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남 가밀에 있는 이 다자녀 특별공급의 커트라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이 2020년 7월 28일 날 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총 210세대에서 특별공급이 168세대고 일반이 42세대인데 35평의 분양가는 5억 8,800이었습니다. 평당가 1,680만 원. 지금 30평이 10억 중반에서 11억이 갑니다. 84제곱미터가.
점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제곱미터 당해 지역은 60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남시에 거주한 당해 지역은 60점이고요.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지역만 가면 40점이 없이 60점만 가지고도 된다.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해당되는 거에. 경기도의 경쟁은 여기 당해 지역에 떨어지면 경기도랑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죠. 70점입니다. 조금 높아졌죠. 10점. 서울, 인천에서는 70점입니다. 자, 84제곱미터로 가보겠습니다. 당해 지역은 45점입니다. 야, 굉장히 74제곱미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45점. 거의 50% 미만인데도 점수가 되네요. 그렇게 보면 다자녀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다른 특별 공급보다 확률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45점이면. 자, 경기는 75점입니다. 야, 당해 지역과 경기가 84제곱미터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네요. 무려 30점이 차이가 나네요. 서울, 인천에서는 75점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네. 하남의 다자녀 특별 공급을 봤는데 다자녀 특별 공급의 결론은요. 당해 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방금 보셨다시피 84제곱미터가 당해 지역이 45점이었는데 경기도랑 서울은 75점이었어요. 무려 30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야, 이거 당해 지역의 거주 요건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사전 청약부터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된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면 더 그럴 것 같아요. 나도 해볼만 한데 하고 많은 분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다자녀의 경우 나이가 어린 미성년 자녀 수가 당락을 좌우한다. 나이가 어린 다자녀의 미성년자 수가 당락을 좌우한다. 네.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특별 공급은 동시에 다자녀라든지 신혼 특별 공급이라든지 동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을 동시에 넣을 수는 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다자녀 특별 공급이 지금 보시다시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보다. 제가 분석해 놓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이 다자녀 특별 모든 영상을 보시고 어느 쪽에 유리한지 한번 견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하남에 거주했을 때는 84제곱미터가 45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가 3명이다. 미성년자 자녀 수가 3명이 벌써 30점인데 다른 곳에서 15점만 획득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다자녀 특별 공급에서 경쟁하는 게 훨씬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 보시고 어느 쪽으로 바로 입주자 모집을 할지 거기를 신청을 할지 그 부분을 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남 교산을 겨냥을 해서 하남 가미지구의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3기 신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또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다양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청약 당첨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